네,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회사 일도 있었고, 다른 쪽으로 작업도 하고 있다 보니까, 회사 솔리드 코드를 리뷰할 시간도 많이 없었고, 또 오늘은 시간이 남게 되어서 회사에서 작성한 솔리드 코드들을 가져와서 하나씩 시간이 될 때마다 영상으로 다시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예전에 멀티시그 월렛을 한번 다루어 봤었는데 이번에는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사용하게 될 멀티시그 월렛을 제가 작성을 해서 가지고 왔고요. 나중에 후에 이거는 저희 회사 내부적으로 아마 사용할 컨트랙트 코드가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컨트랙트 코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름이 멀티시그 월렛이지만 특정 관리자가 승인을 해주는 형태로 동작이 되게 됩니다. 어떠한 의미냐면 A와 B와 C라는 사용자가 있고 특정 관리자를 오너라고 하겠습니다. 오너 같은 경우에는 특정 제한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해당 제한을 승인하여 실제로 트랜잭션을 전송을 하는 그러한 행위가 가능한 그런 계정입니다. 하지만 A와 B와 C 같은 경우에는 제한만 가능한 계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회사 내에서 어떤 토큰을 A라는 토큰을 A라기보단 X라는 토큰을 이제 Y라는 컨트랙트로 보내야 한다. 이런 제한을 A와 B, C 이 세 계정은 제한 자체는 할 수가 있지만 해당 트랜잭션을 실제로 발생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즉 X 토큰을 Y 컨트랙트로 보내는 그런 제한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제한이 되게 되면 오너 계정이 그 제한을 확인을 하고 이후에 이거는 실제로 트랜잭션 전송을 할지 아닐지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서비스에서 어떻게 사용이 될 수 있냐면 이 특정 컨트랙트에 대한 언어블 함수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특정 컨트랙트의 패스트 상태를 바꾼다든지 이런 바꾸는 함수들은 오너블 형태로 작성이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오너블 형태로 작성이 되어 있으면 이렇게 오너블 형태로 작성이 되어 있고 그 해당 오너를 이 멀티시그 월렛의 CA 주소, 즉 이 컨트랙트의 어드레스로 해버린다면 그 해당 그 오너블한 함수는 이 컨트랙트가 실행을 시켜야 되고 이 컨트랙트가 실행을 되기 위해서는 이 오너가 실행을 시키거나 ABC가 제안을 해서 오너가 승인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동작을 할 수 있는 형태가 되겠고요. 나중에 회사 서비스에 적용이 되면 예를 들어서 A, B, C는 저 아니면 다른 개발하시는 분들이 되겠고 이제 오너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의 대표님이나 아니면 그 부서의 팀장님이 담당을 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한번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프로포저라고 하는 변수 값이 있습니다. 이 프로포저는 A와 B와 C 계정을 의미하고요. 컨퍼메이션은 해당 트랜잭션에 대한 얼마나 찬성했는지에 대한 값입니다. 사실 이 컨퍼메이션을 통해 가지고 해당 제안이 들어왔을 때 A, B, C가 과반수 이상 승인을 하면 트랜잭션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보려고 했었는데 이 부분은 아마 수정이 되어서 삭제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고려하지 않으셔도 되고 토탈 프로포저는 말 그대로 총 프로포저들을 말을 하고요. 그리고 마스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오너가 되겠습니다. 트랜잭션을 실제적으로 실행시키는. 그래서 스트럭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랜잭션 데이터로 이제 데스티네이션 어떤 컨트랙트를 실행시킬지 그 컨트랙트에 대한 어드레스가 들어가고요. 밸류 같은 경우에는 클레이튼 같은 경우에는 클레이가 들어가겠고 이더 같은 경우에는 이더가 들어가게 됩니다. 바이트, 데이터,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 데이터는 어떤 값을 의미를 하냐면 특정 X라는 토큰을 Y한테 보낸다고 할 때 저희는 그 X라는 토큰에 대한 컨트랙트에서 그냥 간단한 트랜스퍼 함수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 해당 트랜스퍼 함수를 사용을 할 때 사실상 트랜잭션을 저희가 만들 때에도 그 해당 함수에 대한 함수값을 이제 인코딩하여 사용을 하게 되죠. 코드로 간단하게 작성을 해 보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컨트랙트 인스턴스를 가져오고 이 컨트랙트에 있는 함수명을 사용을 할 때 인코드 ABR을 써가지고 나중에 이제 tx
tx 해가지고 from에 뭐가 들어가겠고 to에 뭐가 들어가겠고 뭐 value는 뭐 전송을 하게 되면 들어가겠고 뭐 가스나 아니면 여기 데이터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실질적으로 데이터 값이 include ABI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사실상 이 web3js의 이제 다큐멘트에도 나와 있고 my method 뭐 해서 encoding ABI를 하면 이런 식으로 바이트 값 인코딩된 데이터가 나옵니다. 이 인코딩된 데이터가 이 컨트랙트에 있는 메소드를 실행시키는데 사용되는 ABI라고 인코딩된 ABI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데이터의 값에는 그 인코딩된 데이터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이 데이터라는 값이 이쪽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트랜지션 목록들이 되겠고 나머지는 뭐 간단한 모디파이어들이 되겠습니다. 단순히 검증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모디파이어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한 점이 생기신다면 어차피 GitHub에 올라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처음 배포를 할 때는 배포자가 마스터가 되고 이후에 제한자들을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fallback 펀션도 해가지고 후에 이 컨트랙트에 클레이를 받아서 이 클레이를 전송을 하는 트랜잭션을 실행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네, fallback도 한 개 추가를 해주고요. 이건 무엇일까요? 네, 해당 컨트랙트로 이제 토큰을 보관을 하는 함수가 한 개 작성이 되어 있네요. 사실 제가 이 컨트랙트는 좀 예전에 작성을 해가지고 현재 기획적인 부분이 변경이 되어서 이런 부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add propose나 delete propose도 함수가 추가적으로 작성이 되어 있고요. 사실 이거는 마스터가 실행시키는 것보다는 only multisig라고 이 제한을 받고 이 멀티시그가 트랜잭션을 실행시켜서 하는 방법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애초에 이 멀티시그 컨트랙트 같은 경우에는 특정 관리자를 두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only 마스터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서미트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안건을 제시하는 부분입니다. 어떤 컨트랙트에 있는 어떤 함수를 실행시킬지가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value 같은 경우에도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value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냥 일반적인 함수를 실행시키는 즉 payable 함수가 아닌 이런 단순한 add proposal 같은 이런 레거시 트랜잭션을 실행시킬 때는 사실상 value라는 값이 필요하지가 않죠. 그래가지고 이 check transaction이라는 모디파이어에서 데스티네이션이 일단 0이 아니어야 되고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길이가 있을 때 데이터에 대한 길이가 있다는 것은 단순히 클레이를 전송을 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길이가 없을 때는 단순히 클레이를 전송을 하는 행위라는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value는 1 이상이어야 된다 라는 행위가 requirement으로 한 개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서밋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사실 이런 approve 같은 부분은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삭제가 되어서 GitHub에 올라가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execute라는 부분을 사용하여 마스터가 이제 들어온 안건들을 승인을 하고 실제로 트랜잭션을 발생시키는 부분입니다. 또 간단하게 이제 requirement으로 좀 체크를 하게 되고요. 데스티네이션으로 만약에 데이터가 없다는 뜻이죠. length가 1 이하라는 뜻은 데이터가 없다는 뜻이니까 단순히 데스티네이션으로 클레이를 전송을 하는 코드를 동작을 시키고요.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는 익스터널 콜을 해 주어야 됩니다. 네, 이렇게 동작을 하고 만약에 이제 트랜지션이 성공을 한다면 execute가 true로 해가지고 후에 다시 트랜지션 실행시킬 수 없게 만들어줍니다. 이 execute 같은 경우에는 이 tx exist나 이 not executed 이런 부분에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put to test 같은 경우에는 해당 트랜잭션을 그냥 삭제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 부분에서도 삭제를 한 다음에 그 해당 배열을 재정렬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아마 추가가 되어 작성이 될 것 같습니다.
submit by master 같은 경우에는 마스터가 안건을 제한하지 않고 바로 실행시키는 함수입니다. 방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submit을 하는 행위는 프로포저들만 동작이 가능하게 하고 이후에 execute를 통해 가지고 마스터가 승인하는 형태인데, 이 submit by master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마스터가 바로바로 승인 안건을 보지 않고 자신이 실행시키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이 이제 external 콜로 동작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레거시 트랜잭션을 발생시킬 때 하는 인터널 함수이고요. 이제 destination, value, data length,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는데, 사실상 value, external 콜을 발생시킬 때는 value 값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애초에 0이기 때문에 해당 value 값은 아마 삭제될 예정이 되겠고요. 단순하게 로우 레벨 콜로 빈 공간 할당하고 그다음에 애드로 더해준 다음에 그냥 로우 레벨 콜을 전송을 하게 됩니다. 사실상 사실 저도 이 로우 레벨 콜 같은 경우에는 아직 완벽하게 숙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오픈제 플레인을 통해 가지고 참고를 하여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이 정도로 작성이 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수정할 부분은 이제 추가적으로 수정이 되어 가지고 이제 깃허브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어 보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